예,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네요. 자, 여러분 문제풀이 과정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문제풀이 과정에서 문제 푸실 때 여러분들 알고 있는지, 내가 이 문제를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면서 이렇게 풀어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 여러분 이 문제집은 모든 그 내용이 망라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여기 문제집에 보면 어떤 문제들은 대부분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 그냥 혹시나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꼭 굳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죠, 당연히. 그런 것들을 풀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하면서 지쳐갑니다. 그렇게 할 필요 전혀 없이요. 자, 여러분들 제가 풀어드린 문제 위주로, 제가 강조하는 문제, 풀어드린 문제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면 되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미리, 이 문제집 강의는 미리 읽어오면 좋습니다. 읽어오시는데 여러분들이 문제 읽고 정답 보고 해설 보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그 핵심 내용이 어떤 건지, 그 문제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그냥 읽어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풀지 말고 여러분들이 풀지 마시고 문제 읽고 정답 보고 해설 보고 핵심만 익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집은 그 공부한 이론들이 어떻게 문제화되는지, 어떤 게 포인트인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어떤 걸 묻는지를 경향을 여러분들이 또 포인트를 익히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를 들으시고 또 그다음에 핵심 글을 다시 한 2번 다시 반복해서 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2-3번. 그래서 이걸 풀려고 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걸 차라리 답 체크해 놓고 그 내용들을 핵심을 여러 번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문제집을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집 과정은 문제를 자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문제 풀면 스트레스만 받고 또 알 수도 없습니다. 그 망라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체크된 것을 다시 반복해서 복습하시는 거에 주안점을 두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14페이지 문제를 보시면 대표용 문제인데 우리 조세 총론, 총칙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우리 조세 총론은 시험 문제가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됐죠. 한두 문제가 출제됐는데 최근에 뭐 계속 한 문제씩 나오고요. 30회 시험 때는 3문제가 나온 적도 있지만 조세 총론에서는 한두 문제 출제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총칙에 관한 내용인데 먼저 14페이지 보시면 대표 유형 문제가 있는데요. 자, 먼저 다음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지문 보니까 조세 중에서 물납 규정이 있는 세목은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와 국세 중에서는 종합부동산세에 한한다 그러는데 들렸죠, 여러분들?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 재산세만 허용되고 국세에서 물납은 상속세만 허용됩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물납과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목들을 우리 주요 세목들로 한번 표시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물납과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금은 꼭 반드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물납이 허용되는 세금, 자, 취득세요. 물납이 허용되면 O 아니면 X입니다. 취득세 물납 X죠. 등록면허세 물납이요. X입니다. 재산세 물납이요. 네, O 허용되고 종합부동산세 물납이요. 32회 시험에도 나왔지만 이거 알고 있는지 물어봤지만 종부세 물납 X입니다. 양도소득세 물납이요. X입니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상속세, 여러분 상속세 물납 허용되겠습니까? 상속세? 네, 상속세 물납 허용됩니다. 증여세는요? 증여세는 물납 허용되겠습니까, 여러분? 증여세 물납 X입니다. 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주요 세금들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되고 상속세나 증여세는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지만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할납부를 보겠습니다. 분할납부요. 자, 허용 여부 뭡니다? 취득세는 분할납부 OX예요. X입니다. 등록면허세 X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물납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 분할납부요. O 허용되고 종합부동산세 O 허용되고 양도소득세 O, 상속세 O, 증여세 O 허용됩니다. 물론 법인세라든가 이런 것도 허용이 되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 봅니다. 우리 주요 세금들로 봤을 때 하여튼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은 어떤 거예요? 재산세가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지방세고요. 국세에서는 상속세가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상속세나 증여세는 우리 시험 범위에 제외됐으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면서 그래도 이렇게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다만 2022년도 올해 개정된 세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분할납부에 있어서 있죠. 우리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예요.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자, 얘 별명이 있는데 재산세 친구죠. 제 강의 들었던 분들은 재산세 친구요. 이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소방 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지역자원 시설세인데요. 예. 건축물이나 선박을 보유할 때 부과됩니다. 자, 그리고 이는 재산세 친구다 보니까 많은 재산세 법 규정 내용을 준용 따라가죠. 그래서 재산세가 나와 있는 곳이면 자, 웬만하면 물란만 안 따라다니지 웬만하면 다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보통징수로 즉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되는데 납기도 재산세 규정을 준용해요. 그래서 재산세하고 같습니다. 건축물이나 선박이요 보유할 때 부과되죠. 예, 납기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똑같습니다. 그럴 때 같은 무렵에 재산세와 납기가 같은데 같은 무렵에 고지서를 따로따로 보내면 서로 만드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불편하니까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나란히 병기 고지가 됩니다. 그럴 때 지역자원시설세는 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병기 고지될 때 재산세 고지서에 납세 고지서에 병기 고지될 때 있죠? 고지서에 병기 나란히 적어서 고지될 때 병기 고지될 때는 고지되는 경우에 이 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분할납부가 허용됩니다. 병기 고지되는 경우에는 예, 자, 분할납부가 허용된다는 거. 지역자원시설세 이때는 분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개정세법이죠. 이런 내용들을 거기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재산세 고지서의 병기 고지될 때 그럴 때는 재산세에 따라서 또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허용된다. 분할납부. 물납은 안 됩니다. 하여튼 물납은 지방세에서 뭐만 재산세만 물납이 허용됩니다. 국세에서는 상속세만 허용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번 질문 보니까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에 해당하는 국세는 지방교육세다 그랬는데 여러분 뉘집 자식이냐 항상 요거 아셔야죠. 여러분들 뉘집 자식이냐 자 무슨 얘기냐면 뉘집 자식이냐 족보 저한테 배웠던 분들은 우리요 자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 나왔다 그러면 뉘집 자식이냐 그러면 농특세는 국세고 그 다음에 벼교농 목적세고요. 또 그 다음에 부가세인 세금입니다. 부가세죠. 부가세. 자,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뉘집 자식이냐? 지방교육세는 뉘집 자식입니까? 지방세고요. 그 다음에 자, 찌찌 목적세고요. 부가세인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요거 항상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농어촌 특별세를 보면 항상 뉘집 자식이냐 그러면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다 그러면 뉘집 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딱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이고 부가세인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목적세면서 부가세에 해당하는 국세는 지방교육세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번 지문은 틀린 거죠. 국세가 아니라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고 부가세죠. 그래서 여기가 틀렸고요. 자, 국세 부분이 틀린 거고.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세율 적용 시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세목은 취득세와 양도세다 그랬는데 여러분 틀렸습니다. 취득세 때문에 틀렸죠? 취득세는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목별 세율 구조를 보면요. 세목별 세율 구조요. 얘가 비례세율 대상이냐 누진세율 대상이냐 요거요. 저한테 이름 배웠던 분들은 여기 우리가 뭘 했었냐면 자, 취득세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우리가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고요. 종합부동산세 얘도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됩니다. 여러분, 자 그랬을 때요. 우리 공부하는 순서가 취득세부터 주요 세금들, 양도소득세까지 이런 순서로 공부하니까 그런 순서대로 기억하면 되죠. 이거 어떻게 기억하느냐? 비누,
비누, 비누 이렇게 여러분들 외우시라고 했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비례세 구조로 되어 있고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비누, 비누, 비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세율 구조 취득세 등록면허세 비례세 구조로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취득세 때문에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정되고 종합부동산세,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정되고요. 양도세,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 글자를 따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어떻게 기억한다? 비누, 비누, 비누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세목별 세율 구조요. 자, 제가 기억하라는 대로 여러분들 그런 방식대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취득세 때문에 틀렸고 4번 질문 보니까 지방세법상 납세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며 지방세를 특별징수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그랬는데 틀렸죠 여러분들? 포함하죠? 자,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봅니다. 우리가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자 보시면 세금 납부하는 납세자에는요, 세금을 납부하는 자,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는 자를 납세자라고 하는데, 납부하는 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어서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와요, 납부할 의무는 없지만 징수의 의무가 있는 징수 의무자로 나눠집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납세 의무자에는 각 세목별로 본래의 납세 의무자, 그래서 각 세목별로 본래의 납세 의무자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같으면 취득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본래 납세의무자고요.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원칙적인 납세의무자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각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자가 납세의무자고요. 양도소 뒤에 발생한 양도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각 세목별로 본래 납세의무자. 그 다음에 이 납세의무자에는 연대 납세의무자와 연대 납세의무자. 자, 그 다음에 제2차 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그리고 보증인을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포함하고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죠. 연대 납세의무자는 연대 납세의무자 상호간에 동일한 납세 의무가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연대 납세의무자 상호간에 동일한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과세권자가 있어요. 과세권자가 만약에 갑과 을이 연대 납세의무자다 그러면 과세권자는 누구한테 연대 납세의무자 누구한테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한테 먼저 청구하고 그 다음에 을이 아니라 누구한테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갑이 지는 만큼은 을도 동일하게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 납세의무자 그러면 동일한 납세 의무가 있다. 누구한테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과세권자, 연대 납세의무자에게 누구한테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근데 제2차 납세의무자는 보충적 납세 의무, 이게 특징입니다. 보충적 납세 의무가 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요, 사업양도가 대표적인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이제 상가 전문으로 하면 이 사업양도 이런 거 이제 많이 여러분들 하게 될 건데, 사업을 양도해요. 그러면 자, 사업을 양도할 때 갑이 사업 양도인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사업 양수인입니다. 그러면 이 당의 사업 양도와 관련해서 갑은 이 사업 양도인은 사업 양도와 관련한 세금에 있어서 본래 납세의무자입니다. 얘가 본래 주된 납세자인데 본래 납세의무자입니다. 주된 납세 의무자가 되고요. 근데 사업 양도 같은 경우에는 얘가 사업 양도인이 못 낼 때를 대비해서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그래서 납세의무자를 제2차적으로 정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사업 양도의 경우에는 이 사업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정해져 있어요, 법에. 그래서 당의 사업 양도와 관련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다, 사업 양도인이 그러면 보충적으로 얘가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근데 이 제2차 납세의무자는 보충적 납세 의무, 이게 특징이에요. 보충적 납세 의무, 이게 특징인데, 자, 무슨 얘기냐면 과세권자는 아까 연대 납세 의무와 달리요. 과세권자는 사업 양도인을 제껴놓고 야,
네가 세금 내 사업양수인한테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없습니다. 사업양도와 관련해서 사업양도인이 납부하지 못한 부분에서 보충적으로만 세금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양도의 경우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보충적 납세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증인은요, 세금 신고까지 보증한 것은 아니고요, 세금 납부만 보증한다 합니다. 자, 그래서 주된 조세 채무자가 세금을 못 내면 보증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얘는 신고까지 보증한 건 아니고 납부만 보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납세 보증인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하여튼 세금 납부하는 납세자에는 납부할 의무가 있어서 납부하는 이런 납세의무자와 또 납세의무자는 아닌데 징수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있죠. 원천징수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요. 근로소득세 같은 거 근로자가 납세의무자인데 근로소득세, 사업주가 징수의 편의가 있는 사업주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게 하죠. 자, 이럴 때 사업주는 근로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아닌데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죠. 자, 그럴 때 우리가 국세에서는 그런 징수 방법을 원천징수라고 하고, 원천징수 의무자 사업주는요. 그 다음에 또 사업주는 소득세만 떼는 게 아니라 그 지방소득세도 함께 떼서냅니다. 그럴 때 지방소득세, 지방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는 방식을 우리가 특별징수라고 하고, 그때 특별징수 의무자, 원천징수 의무자는 징수의 의무만 있는 거지, 얘네들은 납세 의무자는 아닙니다. 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징수의 의무만 있고요. 그래서 여기 납세 의무자에는 징수 의무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징수 의무자를 포함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별합니다. 세금 납부하는 납세자에는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로 나눠진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는 징수 의무자를 지방세를 특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는데 틀렸습니다. 납세자에 포함합니다. 납세 의무자에 포함되지 않는 거지. 납세자에는 포함한다는 거. 이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5번 지문 보겠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거래 시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에서 모두 부과될 수 있으며 양도 단계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여러분들이 또 잘 보셔야 되는데, 또 시험에 또 30회 시험 때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자,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예요. 부동산 취득 시, 그 다음에 보유 이용 시, 그 다음에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이 활동에 따른 분류. 기본적으로 꼭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독립한 문제든 종합 문제든 대비해서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부동산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들이 있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는 취득 시에만 부과됩니다.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보유세가 있습니다.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얘네들은 보유시에만 부과됩니다. 보유세 3인방 상식처럼 알고 써야죠. 재산세, 소방분,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렇게 해서 취득시에만, 보유시에만,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틀을 딱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에서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됩니다. 근데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뭐 취득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에 따라서 취득 단계에서, 재산세, 부가세일 때 우리 재진이 이렇게 외웠는데요. 재산세, 부가세일 때는 지방교육세가 재산세에 따라서 보유 단계에서 부과됩니다. 여러분, 지방교육세 뉘집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죠. 부가세들은 한마디로 유치원 다니는 어린애가 얘기해 줍니다. 부가세란 말 하지 말고 부가세에 관해서 힌트를 줘봐라 그러면 그때그때 달라요 이러죠. 부가세는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지방교육세 같은 애들은 본세에 따라서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됩니다.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고요. 근데 부동산 보유와 양도 시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취득에는 부과되지 않고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만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됩니다. 자, 그래서 취득에는 부과되지 않고요. 부동산 보유 중에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소득에 대해서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부동산 매매업을 통한 상업소득에 대해서 개인은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되죠. 그래서 종합소득세가. 근데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함께
자,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지방소득세요. 물론 부가세로서는 아니고 독립세인데 지방소득세, 소득세 납세 의무자,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 의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보유와 양도시 부과될 때 지방소득세도 같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자,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부동산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돼요. 자, 그래서 저를 보셔야죠. 취득과 양도에, 양날개,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자, 요게 인지세가 그렇습니다. 인지세. 인지세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부동산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됩니다. 물론 인지세가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도 부과될 수 있다는 견해가 또 있어요. 예, 이건 뭐 법에 규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된다는 게 통설적 견해고 보유까지 부과된다. 그래서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된다고 얘기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이거 도저히 이거 취득과 양도 아니라 이렇게 했더니 안 되고 보유 단계에서도 인지세가 부과된다고 해야지 답이 뭔가 아구가 맞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것도 고려해서 보셔야 되지만 하여튼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자, 어떤 게 있냐면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지방소비세요. 여러분, 지방소비세는 중요한 세금은 아니지만 자, 부가가치세 꼽사리 껴서 받는 세금이죠.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받으면 받은 것의 일부를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갑니다. 그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가는 부가가치세 일부를 우리가 지방소비세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동네 일이면요, 다 참견하고 다 돌아다니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이런 강의 들었던 분들은 어떤 아저씨냐? 농부 아저씨가 동네 일이면 다 참견하고 돌아다니는데 간 큰 아저씨. 자, 그런데 그래서 동네 일이면 다 참견하고 돌아다니는 아저씨, 어떤 아저씨? 농부 아저씨. 농부 아저씨가 동네 일이면 다 참견하고 돌아다니죠.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됩니다. 그럴 때 농부 지방소비세도 같이 꼽사리 껴서 다니니까 농부 아저씨, 동네 일이면 다 참견하고 돌아다닙니다.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됩니다. 그러면 이걸 머릿속에 딱 여러분들이 새겨넣습니다.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 지방교육세.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 인지세. 그 다음에 취득, 보유, 양도. 동네 일이면 다 참견하고 돌아다니는 아저씨, 어떤 아저씨요? 농부 아저씨.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취득 시에만, 보유 시에만, 양도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틀을 잡고 동시 부과되는 것을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5번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 부과됩니다. 5번 정답이고 이 대표 유형에 관련한 내용들은 다 또 중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면 15페이지 여러분 문제 본격 조세 총론 문제, 총칙에 관한 문제 한번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문제 읽어보시고요. 자, 풀지 말라고 그랬어요. 풀지 마시고 그냥 문제 읽고 정답 보고 체크하면서 해설 보고 체크하면서 이런 거구나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2번 문제는 꼭 아셔야 된다고 그랬죠. 다음 중 물납을 규정하고 있는 두고 있는 지방세 세목은 모두 몇 개 있는가 그랬는데, 자, 여러분 지방세에서 물납은 아까 뭐만 허용된다고 그랬어요? 재산세만 허용되죠. 그러니까 딱 무조건 뭐 보나마나에 자, 지문 보지도 않아도 그냥 지문 보지도 않은 박스 안에 예시를 보지 않아도 답은 나와 있습니다. 몇 개요? 한 개요. 그래서 물납은 지방세에서만 재산세만 허용되니까 한 개가 그렇습니다. 국세에서는 상속세만 허용되고요. 그래서 디귿번 한 개가 정답입니다. 넘어갑니다. 16페이지로 넘어가셔서 3번 문제를 보니까요. 각 세목별 물납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물납에 의해서 납세 의무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물납을 허용하는 법률 규정이 있어야 하는 이런 건 당연한 거고,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줄 긋거나 그러는 거 아니고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견해니까 한번 그냥 읽어보시는 거고. 2번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는 물납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는데, 자, 지방세에서 재산세만 물납 허용되고 요건 갖췄을 때요.
3번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종부세는 납부할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라도 물납에 허용되지 않는다. 종부세, 양도세는 분할 납부는 되지만 물납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4번 보니까요. 소득세법상 양도세는 납부할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는데 여러분요. 자, 종부세, 양도세는 물납 허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분할 납부만 되고요. 그래서 4번 정답입니다. 5번 보시면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해서 물납 신청을 받은 부동산에 관리 처분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물납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재산세 물납은 다음에 또 자세히 하겠지만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문자 신청을 받아 해당 지자체 과세 권한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물납하겠다고 해서 등기부등본 띄워봤더니 1번 저당권 설정돼 있고 2번 저당권 설정돼 있고 3번 가압류돼 있고 골치 아프겠죠? 그런 거 물납받으면 불허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4번이 정답입니다. 4번 문제 여러분 이런 예전에 이런 식의 다음 국세 세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다음 지방세 세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런 것은 공인중개사 초창기 문제였고요. 지금은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지금은 다음 조세 중 이러이러한 국세는 다음 지방세 중 이러이러한 조세는 이렇게 하면서 어떤 내용을 물어볼 때 국세만 이러이러한 지방세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지방세만 골라야죠. 근데 국세까지 같이 골라가지고 어이없이 틀리는 그런 것만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5번 문제도 여러분 그냥 과세주체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취득세 과세주체는 특광도, 등록면허세 구도, 재산세 시군구. 자, 그리고 지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이고 나머지들은 특광도다. 자, 그래서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 나머지는 특광도. 그래서 요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뭐 취득세 그러면 특광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등록면허세, 구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이런 식으로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주체가 됩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통세와 목적세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보니까 조세의 사용 목적, 어디다 쓸지 정해져 있는 세금이 목적세죠. 그래서 조세의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로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징수하는 세금을 보통세, 흔히 이렇게 얘기하고 국가 자체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합니다.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을 목적세라고 하는 거고요. 2번 조세 수입 비용들을 특정 경비 충당 목적에 한정하여 부가징수하는 세금을 뭐라고 하고요? 목적세. 농어촌 특별세는 뉘집자식입니까?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목적세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세 보통세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자, 목적세가 아닙니다. 지방소득세는 보통세고요. 5번 지역자원시설세는 국세의 목적세에 해당한다. 아니죠 여러분? 얘는 지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중 목적세인데 여러분 이 목적세 종류요 가볍게 이렇게 하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사용 목적이 특정된 목적세요. 우리 시험에 관계된 대부분의 조세는 다 보통세입니다. 우리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이거 기초과정에 배우는 건데 보통세는 우리 시험과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세금이고 우리 조세는 대부분 부동산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다 사용 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자체나 국가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합니다.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을 목적세라고 하는데 국세 중에서 목적세가 있고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국세 중에서 목적세는 교농 이렇게 외웠습니다. 우리 머리글자를 따서 교육세, 교육재정과 교원의 초개선 등을 해서 또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기반 시설이나 대중교통 활성화, 에너지보전 정책 탐사, 환경정책 개선 등에 쓰려고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요. 농어촌을 왜 쓰려고 부과하는 세금이죠?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 확충과 농어촌의 어떤 균형발전 등을 위해서 부과되는 세금이요. 그 다음에 지방세 목적세 2가지가 있죠.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지방교육세요. 지방교육재정을 위한 지방교육세.
자, 지역자원 시설세는 물론 세 가지로 나눠져요.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또 특정 자원에 대한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 시설세, 또 그 다음에 특정 시설에 대한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 시설세,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집니다. 세 가지로. 자, 어떻든 간에 여러분 목적세 종류는 머리 글자를 따서 우리가 기초과정부터 외웠습니다. 교농 지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외운다고요? 교교농 찌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그래서 국세 목적세 교교농, 지방세 목적세 찌인데 지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 중에서 어떤 애가 찌입니까?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딱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문제 6번 문제에서 5번은 지역자원 시설세는 자, 찌 목적세긴 한데 지방세입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교교농 찌 해설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8페이지 넘어가시면 7번과 8번 뭐 직접세, 간접세 이런 거는 학자들이 분류하는 거라 법령에서 분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세는 법령에 분류가 되어 있는데 직접세, 간접세 이런 것들은 학자들이 분류한 거라 시험에 안 나옵니다. 다음 중 직접세 인조세는 간접세 인조세는 안 나옵니다. 나온 적이 없어요. 한번 참고 이런 거 볼 필요 없고요. 8번 문제 조세에 관한 설명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그냥 용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뭐 형광펜으로 줄 긋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9번 문제 보겠습니다. 각 세목별 부가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부가세라는 것은 독립한 세금의 반월과 실처럼 부과해서 받는 거고 우리가 부동산 관련 5개 본세목,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5개 본세와 그 독립세와 그에 부과되는 부가세의 짝을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뭐 구체적인 세율 같은 것까지는 못 외워도 괜찮지만 그래도 한번 알아두면 물론 좋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니까 각 세목별 부가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1번이요. 취득세 표준세율을 2%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에 10%로 농특세 부과되고요.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감면세액 20%로 농특세 부과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동산 관련 5개 본세목과 그 부가세 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독립세, 우리가 본세라고도 해요. 독립세, 본세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부가세가 있습니다. 자, 부가세가 있고 그럴 때 취득세 부가세는 어떤 게 부과되느냐? 농특세,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요. 부가세로서 농특세는 구할 때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10%로 자, 농특세, 취득세, 납부세액의 10%로 부과되고요.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또 감면세액의 20%로 농특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부가세로 농특세는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10%로 농특세, 또 감면받은 게 있다 그러면 또 납부세액이 10%도 부과되고 또 감면세액의 20%로 농특세가 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자, 감면받은 게 없으면 10% 농특세만 부과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1번 지문이 틀린 게 되겠고요.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 즉 2%를 뺀 세율을 정해서 산출한 세액의 20%로 지방교육세 부과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등록면허세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세가 부과돼요.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의 20%로 부과되고요.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또 농특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이 농특세는 등록면허세 부가세 농특세는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감면세액의 20%로 부과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데 지방교육세가 재산세액의 20%로 부과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암기 어떻게 하느냐. 재산세 부가세는 암기 어떻게 했어요? 사람 이름으로 재진이. 그래서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됩니다. 재진이. 이렇게 외우시고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는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로서는 농특세가 부과되는데요. 종부세액의 20%로 부과돼요. 자, 그래서 암기 어떻게 하느냐? 종부세 부가세는 종농이 이렇게 외웁니다. 종농이.
자, 종부세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종부세액의 20%로 부과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부가세목은 양도세 부가세목은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어요. 납부할 세액의 부가세목은 없다. 부가세목이 없고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감면세액의 부가세로서 농특세가 부과됩니다. 감면세액의 20%로. 자,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감면받은 게 있을 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는 감면받은 게 있으면 감면세액의 부가세로서 농특세가 이렇게 감면세액 20% 부과됩니다. 재산세나 종부세는 감면세액의 부가세로서 농특세 부과되는 경우는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세 부가세는 농특세, 지방교육세, 납부할세액이 10%, 감면세액이 20% 농특세, 지방교육세 또 20%로 또 부과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오시면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감면받은 게 납부할세 20% 지방교육세,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농특세 부과되고, 재산세는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양도세는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어요. 자,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농특세 부과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가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지방소득세는 지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 하나인데, 얘는 과세 주체는 특광시군세고 지방소득세요. 독립세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 부가세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옛날에는 부가세였는데 소득세액의 10%로 법인세액의 10%로 부과되는 부가세였는데 지금은 독립세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9번 문제 1번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 취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로 농특세가 부과됩니다. 농특세 부과되는 건지 요거 취득세액의 10% 농특세지 20% 틀렸습니다. 감면받은 게 있을 때 감면세액이 20% 농특세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지문들 여러분들이 한번 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재산세, 재진이, 종부세, 종농이 이렇게 다음 중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와 그 부가세의 연결이 올바른 것은, 그러면 얘네들 재진이, 종농이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와 그 부가세 연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10번과 11번은 조세 우리 용어에 관한 건데 한번 여러분이 그냥 요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풀지 마시고 문제 읽고 정답 보고 해설 보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문들을 용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1페이지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계신 곳에서 고기 한번 고기를 드시고 이렇게 스트레칭 한번 합니다. 제가 하는 대로 이렇게 목 운동 반대로 또 이렇게 돌리시고, 자, 그 다음에 계신 곳에서 허리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이렇게 자 돌리시고, 그 다음에 기지개도 화끈하게 계신 곳에서 하시고 어깨도 돌리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서 릴렉스 잠깐 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천재가 여러분 몇 분을 계속 집중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천재들이 한 45분, 50분을 계속해서 집중할 수 있답니다. 한 45분 정도. 근데 그럼 천재가 45분을 계속 집중할 수 있으면 저희는요? 저희는 15분에서 한 20분 정도를 계속 집중할 수 있답니다. 난 분명히 1시간 동안 계속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요? 앉아있긴 앉아 있었는데 뇌가 순간순간 딴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정보 처리를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보통 저희들 같은. 그러니까 한 20분씩 정도 되고 그러면 잠깐씩 릴렉스하고 여러분들이 잠깐씩이라도 이렇게 스트레칭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오히려 더 효과가 높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21페이지 12번 문제를 보니까요. 2022년 7월 20일 국내 소재에 등기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아까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취득 보유 양도에서 어느 단계입니까? 양도세는 양도시에만 부과되죠. 양도세는 양도시에만. 자, 그 다음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되니까 보유, 양도. 이렇게 써놓으세요. 보양, 뭐 이런 식으로.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되죠. 그래서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되니까 여러분들이 거기다 이렇게 보양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되잖아요. 보유와 양도 동시 부과됩니다. 그래서 양도에 부과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자,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보양이죠. 보유와 양도 동시 부과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 부과되죠.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고요. 그래서 지방교육세 고르시면 안 되고,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죠. 양날개. 그러니까 양도 단계에서 부과되고. 자,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는요. 농특세는 뭐 동네리면 다 참견하고 돌아가는 아저씨죠. 동네리면 다 참견하고 돌아가는 아저씨니까 취보양 닭입니다. 자, 그래서 양도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 지방교육세 빼놓고 나머지는 다 양도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넘어갑니다. 13번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바로 제가 딱 우리가 설명 부동산 활동했다는 분을 소개해 드렸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요거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리고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지방세로 옳게 묶인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보유세. 자, 특히 또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 다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재산세는 어느 단계예요? 보유 시에만 부과되죠.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보유 시에만 부과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그 다음에 그래서 해당되고, 농특세는요. 농어촌 특별세는 농부 아저씨니까 닭기죠. 그래서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단계에서만 부과되죠. 보유 시에.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보유 단계에서 부과됩니다. 지역자원, 시설세 얘는 보유 시에만 부과될 수 있죠. 소방분, 특히 소방분이 그런 건데 이것도 소방분이 보유 시에만 부과되죠. 그래서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지방세 고르라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문제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고르면 돼야 안 돼요? 자,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지방세로 옳게 묶은 거였는데 이런 걸 주의하란 말이죠, 여러분들. 자, 문제 지방세냐 국세냐. 자, 이러이러한 지방세는 했는데 지방세 해당하는 것만 골라야 되는데 국세까지 같이 골라서 어이없이 틀리는 이런 걸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 중에서 지방세를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재산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합니다. 농특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잖아요.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니까 고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문제 정답입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이거 항상 주의하시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2페이지까지 봤고, 제 23페이지 제2장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입니다. 우리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 부분은 시험 문제가,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 부분은 시험 문제가요. 납세무 성립에서 29회 시험 때 나오고요. 확정이 작년에 사례형 문제에서 확정이 시험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확정이 이게 작년에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여기서 확정 나왔고 작년 32회 시험. 그 다음에 소멸은 28회 시험 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28, 29, 그 다음에 32회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성립확정 소멸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항상 조세 총론에서는 항상 출격 대기, 자, 출제 대기, 항상 출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대비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제2장 우리 성립확정 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죠. 먼저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니까 성립확정 소멸에서 거기 1번 문제 한번 보시면 대표용 문제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용 문제를 보면은 좀 그런가요? 좀 쉬었다가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일단은 우리 총칙 이렇게 가볍게 첫 시간을 일단 한번 보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문제풀이는 문제집 강의는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지 말고 미리 막 풀어보고 실력 테스트하지 마시고 항상 또 정시간 없으면 이렇게 공부한 내용을 자, 제가 풀어드리는 내용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다시 그것을 빨리 보는 것이, 복습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반복해서 보는 게 좋다. 강조드리고요. 잠시 쉬었다가요. 여러분, 우리 23페이지 성립확정 소멸, 여기부터 이제 길게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